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앤입니다. 오늘은 영국 수의대 입시 관련해서 Q&A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국 수의대 입시 준비를 했을 때도 정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입시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와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Q&A를 만들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로테이션 때 입었던 스크럽 탑을 입어봤는데요. 이 보라색 스크럽 탑 너무 오랜만이에요. 1학년 신입 때는 이 스크럽 탑 입은 선배들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기념으로 하나는 남겼어요. 자, 그래서 Q&A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어떻게 영국 수의대에 지원을 했냐인데요. 저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보통 영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A레벨을 하는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IB밖에 안 해서 저는 IB를 했고요. 저는 IB 같은 경우에는 총 6과목을 듣는데 3가지 과목은 스탠다드 레벨, 3가지 과목은 하이 레벨을 골라서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캠, 수학을 하이 레벨로 해서 IB를 했습니다. 이 IB 성적을 가지고 영국 수의대에 지원을 하는데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 성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플을 봤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IB 영어 성적도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플을 왜 받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먼저 제가 영국 수의대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나오면 한국으로 대학을 갈 줄 알았어요. 한국 대학을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가 영국계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영국 대학 그리고 미국 대학 입시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대학 같은 경우는 입시가 내년 여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연습 겸 영국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해보자 해서 그제서야 입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영국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추가로 필요한 게 바로 work experience라고 봉사, 실습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최소 한 달은 해야 하는 거여가지고 바로 급하게 동네에 있는 동네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서 실습 혹시 가능한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실습을 채웠고, 그래서 혹시 영국 수의대에 지원할 예정인 분들도 실습을 미리미리 찾아서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10월 달쯤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10월 달쯤에 지원을 하고 통과를 하면 이제 면접을 보는데요. 저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홍콩에서 1월 초에 면접을 봤었어요. 그리고 이 면접 스타일도 되게 독특했는데요. 여러 스테이션들을 돌면서 면접을 봤었어야 했어요. 정말 이게 면접이 맞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스테이션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긴장하고 시간이 확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면접을 봤을 당시에는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접을 보고 나서 한 3월달쯤인가 오퍼를 받고요. 그리고 여름에 IB 최종 시험 성적을 가지고 9월에 수의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 수의대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총 5년제이고요. 1, 2학년은 예과, 그리고 3, 4, 5학년은 본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과 때는 런던 내에 있는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3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런던 외곽에 있는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어요. 간단하게 한 학년마다 어땠는지 정리를 해보자면 1, 2학년 즉 예과 때는 그냥 고등학교 과학 수업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과학 수업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간간히 뭐 실습 같은 건 있었는데 별거 아니었고 그냥 고등학교 과학 수업. 그리고 2학년 때는 또 특이한 점이 논문을 또 써야 돼요. 논문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기생충 관련해서 배우는데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예과 때 또 실습을 또 해야 되는데요. 필수로 양, 말, 돼지, 소 농장에서 2주씩 실습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저는 이때 처음 농장에 가봐서 살아보고 지내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제 동기들 중에 안 아팠던 동기가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소 농장에 가서 이제 그 젖소들 우유 짜는 걸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때 이제 농장 식구들이랑 같이 저는 살았거든요. 이제 농장에서 2주 동안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아침 이런 거는 시리얼로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냥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마시고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살균 우유였던 거예요. 진짜 그냥 생 우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탈이 났어요. 진짜 엄청 아팠어요. 진짜 살이 쫙쫙 빠지고 그래서 농장에 가서는 우유 마시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꼭 살균된 우유를 마시세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과 때는 실습을 진짜 농장에 가서 농장일을 도와주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되고요. 본과 때는 이제 로컬 동물병원에 가서 실습 시간을 채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18주 정도 했고요. 이제 3, 4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알아서 이제 실습을 정해서 해야 했고, 근데 5학년 로테이션 할 때는 이제 실습할 기간을 또 따로 시간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면 돼요. 이런 실습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여기서 실습해, 저기서 실습해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아서 그냥 연락 돌리고 문의해서 실습하는 곳을 찾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긴 한데 어떻게든 다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동물 쪽에만 관심이 있어서 본과 때 실습은 다 소동물 병원에서 했고요. 다시 이제 커리큘럼으로 돌아가서 3학년 때 이제 본과 때부터는 임상에 관해서 배우기 때문에 1, 2학년 때 수업을 비교하면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이론 수업을 끝내고 5학년부터는 1년 반 동안 로테이션을 돌아요. 한 과마다 2주씩 도는데 이제 고를 수 있는 과들도 있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과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로테이션을 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5학년 때 되면은 졸업 논문을 또 한 번 더 써야 되고요. 그리고 어스키라는 실기시험을 또 통과를 해야 돼요. 제가 실기시험 준비하는 영상을 옛날에 찍었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유형. 시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1년에 큰 시험 1개를 쳤어요. 자주 시험을 주기적으로 보는 수의대들도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크게 봐요. 중간에 뭐 모의 시험 같은 것도 있고 뭐 시험이 있긴 있었는데 막 시험 성적이 크게 반영이 안 되고 뭐 아니면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크게 보면 1년에 파이널 시험을 1개씩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평소 학교에 다닐 때는 시험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왜냐면 시험을 안 보니까. 그런데 이게 단점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공부를 해도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일이 다가오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대체로 서술형 시험이고 객관식도 있어요. 3, 4학년 때는 조금 더 어려운 객관식 유형의 시험이 있는데 고를 수 있는 문항이 한 10개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또 중복 답변도 되고 막 이래서 엄청 더 까다로운 객관식 시험이 있는데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5학년 시험, 즉 졸업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없어요. 다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여태까지는 제가 객관식 점수가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버프가 있었는데 아니 졸업시험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느냐? 왜냐하면 저희 다른 수의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급제도가 있어요. 이제 시험 성적 50%를 못 넘기면 재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 재시험도 통과를 하지 못하면 이제 그때 유급이 되거든요. 매 학년 유급되는 인원은 총 300명이 있는데 한 30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유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동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동기들을 알지 못하거든요.
모르는데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도 매학년 한두 명에서 두세 명 정도는 유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성적 50%만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쉽게 봤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50%의 벽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험 범위라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광범위해서 절대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절대. 처음에 시험 공부할 때는 이번에는 진짜 좋은 성적 받아야지 하고 공부를 하다가 점점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제발 진짜 50%만 넘겼으면 좋겠어. 진짜 50%만 넘기면 소원이 없겠어. 진짜 난 너무 행복할 거야. 크게 바라는 거 없어. 약간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영국 스위대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영국 스위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떨어졌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 스위대에는 바이오벳이라는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로 들어가서 3년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다시 스위대에 지원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꼭 바이오벳 학과 말고도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4년제 코스로 해서 저희 스위대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 연령대를 보면 엄청 넓고 다양해요. 제 동기들 중에는 저보다 두세 살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한 40대 넘어 보이는 동기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20대 초반 아니면 이미 학사를 하고 온 한 20대 중후반 동기들도 엄청 많아요. 외국인 비율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영국인들이 한 60%, 미국에서 캐나다인들이 한 30%, 그리고 동양인들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 동기들 중에서는 3명 있었어요. 그리고 기숙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런던 캠퍼스 내에 있는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거기서는 1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친한 동기들이랑 같이 집을 구해서 살았고요. 3학년 때는 다른 캠퍼스로 옮기게 되는데 기숙사의 편안함을 못 이기고 기숙사에 다시 들어갔고요.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왜냐면 이제 기숙사에 살다가 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짜잘짜잘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집에 수리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비까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혹시 영국 스위드 기숙사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기숙사 룸투어한 영상도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한번 구경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유학 비용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한 외국인 기준으로 28,000파운드였고요. 제가 졸업할 때는 33,000파운드를 냈었어요. 28,000파운드는 오늘 환율 기준으로 한 4,500만 원 하고요. 33,000파운드는 5,300만 원 정도 하네요. 아니, 외국인 학비 너무 비싸지 않아요? 영국인들은 9,500파운드밖에 안 내거든요. 그게 한 1,500만 원이에요. 입학했을 당시에도 학비 보고 진짜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학비가 더 올라? 더 오를 곳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년 학비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숙사비를 빼먹으면 안 되죠.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200파운드 정도를 냈어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엄청 비싸죠. 그리고 생활비도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계산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생활비도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 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감안을 하고 유학 비용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은 굉장히 좋아요. 현재 영국은 수의사 부족으로 일자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취준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막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를 보면 아마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또 조건들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아는 동기들은 다 잘 취업을 했어요. 또 졸업 후 진로도 보면 소동물 임상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이 말 임상 그리고 그 다음이 농작동물, 대동물 임상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준비한 스위드 입시 Q&A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